Welcome back.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카페 그리고 간호조무사 카페에 제가 올린 합격 수기를 보고 많이 오셨을 텐데 그 수기를 보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글로 답변을 달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오신 분들 말고도 그냥 사회복지사 1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 날짜가 1월 15일인데 어저께 토요일 14일에 시험을 받고 합격을 하였습니다. 자, 사회복지사 합격하는데 시험 점수가 먼저 보면요. 각 과목당 25점씩 배정이 되죠. 한 문제당 1점씩이죠. 한 문제당 1점씩 해서 25문제. 총점에서 200점 만점이죠. 200점 만점에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선이 12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단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과락이 있죠, 과락. 1교시의 인행사와 조사를 보는데 1교시 과락이 25문제, 25문제 합쳐서 50문제 중에 총 20문제 이상 맞춰야 과락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2교시 과목은 3과목이 있는데 실천론, 지사론, 기술론 3과목에서 2교시 과목은 3과목이어서 이제 그 75문제가 되죠. 75문제니까 여기서는 과락이 30문제 이상 하면 과락을 면할 수 있고, 마지막 3교시 법제론, 행정론, 정책론 마찬가지 30문제 이상이면 과락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락을 면하려고 하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이 8과목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어려운 과목이 조사론이죠. 조사론은 과락을 공부할 때 많이 힘들기도 하고 한데 과락을 면하려면 자 조사론 예를 들어 빵점이다. 인행사 뭐 22점이다. 과락 면할 수 있죠? 왜? 왜 그러냐면 인행사 하나 조사론 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합쳐서 1교시 합쳐서 이 두 영역에서 20점 이상을 맞으면 과락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합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제가 받았던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행사에 23점을 맞았고요. 그 다음에 조사로는 좀 많이 어려워서 21점 맞았습니다. 많이 어려서 맞았다는 얘기는 조사론 개인 공부할 때 인터넷 강의 무려 3번이나 들었습니다. 공부 시간 투자도 많이 했고요. 정말 하기 싫은 과목에다가 어려운 과목이어서 이렇게 나온 거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8과목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바로 사회복지 조사론 과목이죠. 추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자, 실천론 같은 경우는 23점을 받았는데 8과목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쉬운 과목이죠. 실천론. 만점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론 같은 경우는 그 12점을 받았고요. 굉장히 최저 점수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지사로는 18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법제로는 18점을 맞았고, 그 다음에 행정론 같은 경우는 21점, 정책론은 20점 맞아서, 저는 이제 그 총합이 156점, 취득을 해서, 합격이죠. 꽈락도 면했고요. 자, 그럼 제 점수를 알려드린 이유는 왜 알려드리냐? 자, 공부를 이렇게 높은 점수를 맞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120점에 비하면 우리는 합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 점수까지 갈 필요는 절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행사는 공부하기도 쉽고 재밌고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서 공부하기도 쉽기 때문에 20점 이상을 맞는 걸 목표로 하고요. 자,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조사론 저는 공부 안 하는 걸 아예 추천드립니다. 5점을 목표로 합시다. 5점을. 자, 그 다음에 실천론 같은 경우는 뭐 역시 쉬우니까 뭐 20점 정도를 목표로 하고요. 사회복지 기술론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예시가 나오고 그 예시에 따라서 이게 무슨 모델인가 아니면 어떤 이론을 바탕에 두고 한 것인지 설명하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서 한 10점 정도 예상을 할게요. 그리고 사회복지 지사론 2교시의 복병이라고 하죠. 지사론 어렵습니다. 한 15점 정도 획득한다고 보고요. 법제론 제가 추후에 강조드릴 건데 법제론이야말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18점 정도 맞으면 되고요. 행정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행정론 공부하실 때는 내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다, 대표다. 그럼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표는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인사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어떻게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대표며 시설장이라는 느낌으로 행정론 과목을 대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고요. 정책론은 역시 어려운 과목이죠. 한 18점 정도 맞는다고 보면, 자, 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몇 점이 나오는지. 자, 지금 여기부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20점 맞고, 그 다음에 5점, 20점, 10점, 15점, 18점, 20점, 18점. 자, 126점. 자, 우리가 예상했던 목표 점수입니다. 이 점수들을 다 합치니까 126점이고 꽈락도 면할 수 있죠. 왜냐? 조사론을 5점을 목표로 했지만 1교시에서는 인행사가 20점을 맞음으로써 25점이 됐죠. 그럼 1교시 20문제 이상이면 꽈락을 면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꽈락을 면하고 우리 목표 점수 126점 맞아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 기간입니다. 자, 공부 기간에 대해서 그 말이 굉장히 많죠. 제가 어저께 시험 치러 갔는데 20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부터 60대 중장년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성별 그렇게 보았습니다. 시험 시간은 그 1교시 50분, 2교시 75분, 3교시 역시 75분 이렇게 치죠. 이게 짧은 시간은 아니죠. 중간에 쉬는 시간 20분 정도 있고 치는데, 치고 나면 아침 9시에 입실해서 마지막까지 오는데 시간이 이제 13시 50분, 거의 2시 돼서 끝납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그랬는데 시험 감독관님께서 여러분은 편하고 좋은 시험 준비하신다고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감독관님께서 그 시험 감독을 자주 하는데 기술사 자격시험이라는 게 있대요. 기술사. 이건 위에 거는 사복 1급이고요. 기술사 자격증은 100분씩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100분씩. 100분을 치는 거를 무려 4번을 시험을 친다고 해요. 물론 100분 사이에 이제 한 20분 정도 쉬겠죠. 어마어마하죠, 시간대가. 그리고 이 주간식입니다. 그리고 A4로 뭐 한 15장 이상 분량 소기 작성해서 이제 제출해야 되고요. 자, 기술사 시험하고 비교해보면 사회복지사 1급이 난이도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쉬울 뿐 아니라 시간도 짧은 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 시험 난이도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느끼는 시험 과목에 따라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치매 관리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그 다음에 주간 보호. 방문 목욕은 죄송합니다. 방문 목욕은 아니고 방문 요양하고 주간 보호 센터에서 치매 5등급 대상자를 이제 관리하려고 하면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를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리자분들이 따는 게 있죠. 이게 뭐 한 5일 정도 해서 시험을 치나요? 한 3일 정도 걸리나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는데, 이 난이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요양보호사에 비해서는 쉽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2급, 물론 시험은 없지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실습을 하면서 뭐 중간에 과제 내주는 것들 해서 요양보호사보다는 훨씬 쉽죠.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도 실습을 하고 시험을 치는데 무려 필기 시험률 합격률이 85%예요. 그래서 시험 자체만 보면 사회복지사보다는 2급보다는 어렵지만 사회복지사 1급 합격률 35%밖에 안 되는 사회복지사 1급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쉬운 시험이죠. 반면에 간호조무사는 실습이 빡시죠. 그 다음에 전산세무 1급. 저는 전산세무 2급 시험 쳐서 1점 차로 떨어졌는데, 어쨌든 1급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8%입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누구한테는 굉장히 쉬운 시험일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부만큼 유전자를 타고나는 분야도 없습니다. 공부만큼.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한 달 만에 합격하기도 하고요. 공부 못하고 저처럼 평범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2년 이상 투자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합격 수기를 보면 본인 수험 기간을 줄여서 속여서 말하거나 아니면 뭐 부정확한 기억으로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이죠. 그리고 썸네일도 자극적으로 달죠. 한 달 만에 공부해서 사회복지사 1급 합격했어요. 진짜 한 달일까요? 한 달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의 그 베이스, 배경 지식,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전공생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4년 동안 다니면서 또는 뭐 2년 동안 다니면서 사회복지 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학교 수업을 들었을 테고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그리고 한 달 공부하면 합격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걸 다 무시하고 한 달 만에 합격했다. 이거는 뭐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공부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공부 머리고 유전자죠. 저는 그 공부에 있어서는 유전자가 환경보다 압도적으로 그 결정을 수험 기간을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그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뭐 한 3주면은 그냥 합격하지 않을까요? 반면에 이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뭐 한 2달 정도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 기간, 뭐 유튜브나 카페에 올라오는 공부 기간은 절대로 믿지 마시고 합격 수기에서 다른 부분만 보세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설명드린 시험 점수 있죠. 목표 점수를 뭐 20점 잡고 50점 잡고 이렇게 해서 한 126점 정도 받아서 합격하도록 하자. 과랑 면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근데 뭐 난이도라든가 연관서 공부 방법도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공부 기간만큼은 본인의 그 본인의 그 공부머리, 유전자, 그리고 이제 학습 투자 가능 시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 다니면서 시간 쪼개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직장 갔다가 와서 아이들 돌보고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타임 잡으면서 남는 시간에 공부하느라고 공부 시간 하루 7, 8시간 될 수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 기간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 그 합격 수기를 볼 때 절대 공부 기간은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썼구나. 하지만 나는 나의 머리와 학습 투자 가능 시간을 고려를 해서 자가 진단을 하겠다 해서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부 시작 시간은요. 언제가 좋냐? 우리 그 사회복지사 시험은 이제 1년에 한 번이죠. 1년 1회 시험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험 공부를 하다가 전업수험생이 아니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어떤 그 외부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치 못한 공부 못하게 될 사정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걸 대비해서라도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겁니다. 어떤 걸 공부해 두냐면 특히 저는 이 8과목 중에 법제론 공부를 먼저 해드리는 것을 굉장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